현종의 아버지 왕욱은 태조의 8번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는데, 어머니 현정왕후는 5대 국왕 경종의 4번째 와이프로 대체 이 둘 사이에서 현종이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현정왕후는 경종의 와이프이기도 하지만 태조의 손녀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천추태후의 친언니였기 때문에 현종을 기준으로 보자면 천추태후는 사촌 누나이면서 이모였고, 경종은 사촌 형이면서 이모부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더 막장 같은 부분은 어머니 현정왕후는 분명 내 어머니인데, 관계를 따지고 보면 어머니이면서 사촌 누나가 될 수 있으니 고려 초기의 풍속과 시대상이 근친혼 및 재혼에 대해 비교적 반대했다고는 하나, 현대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6대 국왕인 성종이 재위하던 시절, 왕욱은 자신의 조카 딸인 헌정왕후와 서로 흠모하여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둘은 더욱 관계가 깊어지며 결국 헌정왕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임신을 한 헌정왕후는 왕욱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큰 불길이 일자 성종도 궁궐에서 이 광경을 목격,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왕욱의 집에 큰일이 난 것이라 직감하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왕욱과 헌정왕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성종이 크게 노하며 왕욱을 귀양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한편, 헌정왕후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욱이 귀양을 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헌정왕후가 집으로 돌아가 문 앞에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출산을 하곤 산육으로 세상을 떠나니, 이때 태어난 아들이 현종이라고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을 걱정한 성종이 어린 현종을 아버지가 귀양 있는 곳으로 보내 아버지 밑에서 자라도록 해주었으나, 현종의 아버지 왕욱도 현종이 5살이 되던 해에 귀양지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성종이 사망하며 목종이 등극하고, 때마침 천추태후가 김치향과 불륜을 저질러 아들을 낳게 되면서, 지난 화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엄연히 왕족이었던 현종은 이러한 천추태후의 견제와 암살 시도로 인해 매우 불안한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1009년 강조의 정변을 통해 왕위에 오른 현종은 정변으로 인해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듬해 1010년 요나라 성종이 강조의 정변과 강동 육주 반환을 핑계삼아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니, 이게 바로 제2차 여요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40만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는 성종에게 맞서기 위해 현종은 강조를 행영 도통사로 임명해 30만 병력과 함께 요나라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보내면서, 고려의 대군은 통주, 즉 지금의 평안북도 독림군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요나라 성종도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선봉장에는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소배합을 임명, 압록강을 건너 통주에 도착하니 이미 통주에는 강조의 고려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의 기세를 크게 얕잡아 본 요나라는 첫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배하며 이내 물러가게 되었으나, 재차 벌어진 전투에서는 오히려 직전 승리에 크게 취해 있던 강조가 방심하며 탈탈 털리니, 이때 강조를 비롯 수많은 병사들이 요나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힌 이들은 모두 처형되었으며, 이때 사로잡혀 처형당한 고려군은 약 3만 명에 달할 만큼, 통주 전투에서 크게 패한 고려군의 기세도 마찬가지로 크게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통주 전투에서 크게 이긴 요나라 군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이러한 기세를 몰아 요나라 군대가 평양까지 남하하자 현종은 동북면 도순변사 탁사정과 함흥 중랑장 지체문을 평양으로 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도착한 지체문이 평양에 도착해 성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항복을 결정한 평양 관민들이 되려 지체문을 쫓아내기에 이르렀고, 평양이 항복할 것이라 이야기를 들은 요나라 대군이 점점 다가오던 찰나 탁사정의 동북면 군대가 때마침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평양을 접수하러 온 요나라 선봉대가 고려 기병부대에게 전멸당하자 크게 노한 성종이 총공격을 감행, 요나라 대군의 기세에 놀란 탁사정은 오히려 도망가 버렸고, 대신 통군녹사 강민첨이 대활약하며 평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장이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자 성종은 큰 결단을 내려 대치하고 있는 고려군 주력부대는 그대로 두고 단숨에 개경으로 쳐들어가 현종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요나라 군대의 진영이 약 400km 이상 길게 펼쳐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기세에 크게 눌린 조정 대신들은 대부분 항복을 주장하였으나 강감찬을 비롯해 일부 신하들은 항전을 외치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게 되었고, 결국 현종도 싸우기로 마음먹으면서 그대로 남아 왕의 몽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조선과는 다르게 호족들의 힘이 워낙 강성해 왕이 몽진을 하는데도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현종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현종은 몽진 내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종은 2차 여요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광주와 나조를 돌아다니며 계속 몽진을 감행하였고, 왕이 없는 개경은 결국 요나라 군대에게 함락되며 약탈과 방화로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에 역대 고려 왕조의 실록들이 소실되어 현종의 명으로 다시 편찬된 실록이 7대실록이라 하여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북면 도순변사 양규는 흥화전에서 홀로 3천의 병력으로 요나라 40만 대군에 맞서 크게 선방하게 되는데, 결국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나라는 흥화진을 뒤로 한 채 그대로 남아 양규는 흥화진에서 병력 700명을 차출하여 통주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 1000명을 수습해 1700명의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00명의 병력은 결사대로서 2차 여요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대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요나라 병참기지로 쓰이고 있던 평안북도 곽상군의 곽주성을 비롯해 요나라 군대의 후방을 공격하니 후방이 크게 위태로워진 요나라는 개경을 함락시키고도 끝내 퇴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고려조정에서도 왕이 직접 항복하러 찾아가겠다며 요나라를 회유하기 시작했고, 후방에서의 교란과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요나라는 고려의 화친을 받아들이며 결국 회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라 후방을 괴롭히던 고려군은 퇴각하는 요나라 군대를 가만히 두지 않고 맹렬히 쫓으며 큰 타격을 주었고, 이때 요나라 군대는 대부분 괴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현종은 전쟁이 끝나자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양규를 비롯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의 장례를 치루어주고, 현종이 몽진하는 동안 끝까지 현종의 곁에서 현종을 보필한 지체문 등은 나라를 구했다 하여 개국공신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여요전쟁이 마무리가 되며 고려는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으나, 요나라는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 국왕의 친조를 재촉하게 되고, 고려는 그때마다 왕의 몸이 좋지 않아 친조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여요전쟁이 끝난 1012년부터 1017년까지 고려의 반응에 화가 난 요나라 성종은 강동 6조를 반환하라며 지속적으로 평안북도 일대를 무력으로 침공해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했으나 큰 성과 없이 매번 다시 물러가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져갈 무렵인 1018년, 요나라는 소배합을 사령관으로 약 10만의 군대를 파견해 재차 고려를 침공하게 되니 이게 바로 제3차 여요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한반도의 3대 대첩이라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벌어지며 난세의 영웅이 나듯 고려의 영웅 강감찬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